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배선에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선에 교차하는 부분. 이 배선에 교차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한 개는 검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한 개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호등이에요. 여기 신호등. 그래서 우회전 해도 되고 좌회전 해도 되고 직진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모양은 우리 쌤이 위에서 지금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이지만 여기 밑에서 우리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쫙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가도로라는 거예요. 고가도로 쉽게 말해서 동그라미가 없다라는 거는 서로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걸쳐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고속도로 갈 때 이놈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접지기호입니다. 접지기호. 우리 접지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접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배선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쌤, 그게 뭐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 차체에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접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물리잖아요. 그때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에서 전기 또는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그 종착점이 있는데 그 종착점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한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알겠죠? 그것을 선을 이용해 가지고 다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동차에 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맞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였던가요? 코로나 사태일 때 중국에서 공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 현대자동차가 생산이 정지되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필요한 이제 물품,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뭐였었냐면은 전선이었어요. 전선. 하네스라는 전선이었거든. 여기도 있네요. 하네스라는 이 전선 덩어리였거든요. 전선 덩어리. 이 전선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전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중국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인건비가 좀 싼 그런 나라에 이제 뭐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입을 해와서 우리는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선이었는데 그 전선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접지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지의 기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체에 접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전장 부품, 우리 전장 부품에 이제 부품 하나하나에 접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ECU, 컴퓨터 내에서의 접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네스를 거쳐서 차체가 접지되는 경우, 그리고 하네스를 거치지 않고 차체가 접지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또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체에 접지되는 경우라고 해놓고 여기에 이제 배선색, 단면적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앞에 부분에 보이는 거는 요 선의 굵기를 의미하고요. 요 B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니까요? 이 선의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블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색깔은 1.25 정도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블루 색상이다. 그것이 어디에 접지가 G08이라는 곳에 접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G08이라는 알겠죠? G01, A01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거 이제 전장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차는 현대차라 가지고 H01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설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어떻게 단면적 요 크기 1.25mm로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색깔은 요걸로 해주세요. 이 색깔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에 바로 연결되는 형태예요. 전장 부품이 바로 어떻게 접지랑 바로 연결을 해놓는 형태라 이런 모양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스위치 같은 것들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을 접지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이 주면은 바로 접지를 연결돼서 이렇게 날 수 있는 거. 그리고 ECU 내에서의 볼 수 있는 접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퓨즈 및 퓨즈 블링크의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퓨즈는 뭐고 퓨즈 블링크는 뭘까? 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퓨즈는 퓨즈고 퓨즈 블링크는 퓨즈가 여러 개 뭉땡글이 되어 있는 거, 퓨즈가 쪼까 큰 거, 뭐 이런 느낌이 바로 이제 퓨즈 블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퓨즈 기호를 한번 봅시다. 퓨즈 기호는 전격 용량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퓨즈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퓨즈 넘버예요. B번의 퓨즈다. 그 놈이 어떻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10A까지 견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10A까지. 10A, 11A가 됐다. 그러면은 퓨즈가 빵 하고 터져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밑에 있는 높은 전압이 걸리면 안 되는 10A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걸리면 안 되는 그러한 부품들이 이 밑에는 있으니까 퓨즈가 10A까지 견딜 수 있는 놈을 앞에 두고 나서 어떻게 뒤에 부품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퓨즈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퓨즈 블링크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의 명칭, 전격 용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 박스 내에 있는 퓨즈의 기호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퓨즈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퓨즈 실내 퓨즈 릴레이 박스입니다. 이거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에 있었나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쌤이 작년에 가르쳐 줬는데 기억나나요? 아무도 안 나는군요. 네, 아무도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자동차 모닝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모닝 했을 때 우리 운전석 바로 왼쪽이군요. 왼쪽 아래쪽에 여러분들 그거 뚜껑 딱 열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내 퓨즈 릴레이 박스. 그러면은 엔진에 있는 거 뭐라고요? 엔진룸 퓨즈 릴레이 박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 놈은 우리가 밑에 있는 거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퓨즈 번호는 B라는 거고 용량은 10A 정도 되는 거구나.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구나. 여기에 있는 이제 좀 설명 또 약간 하겠습니다. 온 그리고 스타트에 들어갔을 때 전원이 공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한번 보면 또다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또 기억이 나겠죠. 알겠죠?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퓨즈 박스 내에 퓨즈 기호, 이제 퓨즈 내에 박스 내에 있는 퓨즈 기호를 한번 봅시다. 이제 퓨즈 넘버라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고, 정션 박스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퓨즈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좀 틀려요. 저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크죠? 뭔가 여러분들 좀 굵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퓨즈보다는 좀 굵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퓨즈 빌링크라고 해가지고 이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쌤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엔진룸 박스다 해가지고 이제 요 놈은 퓨즈고 요 놈은 뭐 크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것들을 다 이제 퓨즈 빌링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러 개 구멍이 뽀뽀뽀뽀뽀 나와 있는 그거를 우리 커넥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커넥터를 이제 좀 밑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커넥터예요. 커넥터인데요. 요 놈이 이제 암 커넥터가 있고 수 커넥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암 커넥터입니다. 암 커넥터. 암 커넥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수 커넥터 앞으로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네요. 네. 암 커넥터는 쏙 들어가 있고, 수 커넥터는 볼록 튀어나와 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핀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 이 핀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넥터를, 쌤이 이게 영상이 여기는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유튜브로 한번 커넥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 보이시죠? 여기 보이면은, 커넥터가 여기 쭉 있는데 구멍이 쫙 있어요. 구멍이 지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19번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번 구멍.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19번 구멍이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19라는 것이죠. 이 MR01이라는 말은, 이 MR이라는 거는 장착 위치에 있어요. 이 커넥터가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MR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MR이라는 위치에 커넥터가 한 개만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커넥터가. 그래서 이 커넥터가, 이거는 1번 커넥터, 2번 커넥터, 지금 같은 경우에 1번 커넥터, 2번 커넥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MR이라는 위치에 1번 커넥터, 2번 커넥터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어떻게 19번이라는 구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커넥터입니다.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커넥터.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ECU 컴프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ECU 컴프레서에 있는 전장 부품의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넥터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한 개가 이렇게 딱 꼽히는 거예요. 커넥터 하나에 꼽히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이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제일 끝에가 1번이고 요 끝에가 4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손을 내가 찍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출력이 이쪽으로, 만약에 위에가 이제 출력이 들어오는 신호고 밑에가 접지가 있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출력이 들어와서 이쪽이 출력이 나가는 형태잖아요. 여기 접지가 있으니까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1번 커넥터에 들어가서 2번 커넥터로 나온다.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맞죠? 이런 식으로 커넥터, 여기에 있는 커넥터들은 다 한 개의 커넥터예요. 지금 요걸 하나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표시해 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력 신호, 그리고 입력 신호,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압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